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첫 인상만으로도 편안함을 주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을 함께해야 마음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 하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밝게 웃으며 다가옵니다. 늘 상냥한 말투를 쓰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듯 보이며 누구보다 부드러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친절 뒤에 숨어있는 본심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경계를 풀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다가오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친절은 의도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늘 상냥하게 챙겨주던 동료가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린다거나 이웃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당신의 사생활을 조심스레 캐내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숨긴 채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가까이 하면 위험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위장된 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친절한 태도에 호감을 느끼고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웃어주고 공감해주면 우리는 경계심을 풀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려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합니다. 친절을 무기 삼아 타인의 마음을 열고 그 빈틈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인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조심해야 할 부류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너무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뢰를 쌓은 후라서 배신의 충격이 더 크고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은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친절이 위험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진심 어린 친절은 분명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짜 친절, 계산된 친절은 결국 상대방을 지치게 하고 상처 입히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겉은 친절하지만 가까이 하면 위험한 사람들의 5가지 특징. 이 5가지를 알게 되면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겉은 친절하지만 가까이 하면 위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과도하게 호의를 베푸는 태도입니다. 보통의 친절은 자연스럽습니다. 상대가 곤란할 때 돕거나 작은 정성을 표현하는 정도로 그칩니다. 하지만 이 부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나치게 친절합니다. 마치 오랜 친구라도 된 듯 상대의 필요를 미리 알고 챙겨주며 필요 이상으로 다정하게 굴죠. 이런 호의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사실 그 친절 속에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입사 초기에 그는 새로운 부서로 배정되었는데 거기서 한 동료가 늘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건네주고 점심 메뉴를 대신 골라주며 작은 실수해도 괜찮아. 누구나 처음엔 그러지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동료는 자신이 베풀었던 호의를 자주 언급하며 은근히 빚진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도와줬잖아라는 말을 반복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친구는 내가 많이 챙겨줬어라며 과시하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상대의 친절에 더 이상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고 그 관계는 점점 무거운 짐으로 변해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 호의의 덫이라고 설명합니다. 친절은 본래 무조건적인 것이어야 하지만 과도한 호의에는 종종 보상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베푼 만큼의 대가를 은연중에 기대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네가 도와줄 차례야 같은 가벼운 말로 시작하죠. 하지만 점점 요구는 커지고 결국에는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도움을 받는 쪽은 빚을 진 듯한 부담감을 느끼고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위험성은 그들의 친절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관계를 지배하려는 수단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마움을 넘어 의무감을 느끼게 만드는 순간 그들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집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늘 저 사람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 속의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물론 모든 친절이 위험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진정한 친절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다정하면서도 늘 과도하게 베푸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그 친절이 반복되면서 마치 당신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려는 듯한 느낌을 준다면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친절은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지만 가짜 친절은 경계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엔 고마워서 아무렇지 않게 받았던 호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으로 바뀌었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 느꼈던 묘한 불편함, 바로 그것이 신호입니다. 겉은 친절하지만 가까이 하면 위험한 사람들,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과도한 호의를 통해 빚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겉은 친절하지만 가까이 하면 위험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필요 이상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캐묻는 태도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심처럼 보입니다. 어디 사세요? 주말엔 뭐 하셨어요? 가족들은 잘 지내시죠? 같은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질문은 점점 깊어지고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당신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성은 직장에서 새로 알게 된 동료가 늘 따뜻하게 다가와 마음을 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다정한 미소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취미, 가족관계, 재정 상황까지 집요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연애 문제나 과거의 실수 같은 민감한 부분까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관심이 많아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모든 정보가 다른 사람들과의 뒷담화에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처럼 겉으로는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호기심을 넘어서 집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정보는 곧 힘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약점이나 비밀을 알게 되면 그것을 은근히 무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협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가 네 얘기를 많이 알고 있어라는 태도만으로도 상대방은 긴장하고 위축됩니다. 결국 이런 관계는 건강한 신뢰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위에 세워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관계 통제 욕구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교류에 만족하지 않고 상대를 통제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파고들며 결국 상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진정한 이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보를 통해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대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물어보는 경우 말입니다. 그건 왜 궁금해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도 상대가 너무 친절하게 웃으며 다가오니 거절하기 어려웠던 순간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화들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던 기억들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상냥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마음속까지 파고들려는 집요한 호기심. 이것이 바로 겉은 친절하지만 가까이 하면 위험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관심이 아니라 목적이 숨어 있고 그 목적은 대체로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겉은 친절하지만 가까이 하면 위험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친절을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과도한 욕구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타인을 돕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본심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친절은 늘 티가 나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하며 반드시 칭찬이나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치 친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를 들어 한 공동체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늘 음식을 나누고 자원봉사를 앞장서서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헌신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칭찬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일부러 내가 이걸 다 준비했어요 라고 크게 말합니다. 때로는 친절을 베풀고도 상대가 고마움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으면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못합니다. 결국 그의 친절은 순수한 것이 아니라 인정 욕구라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위험성은 관계가 조건부가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친절을 베풀면 상대가 반드시 고마워해야 하고 인정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섭섭해하며 관계를 멀리하거나 심지어 공격적인 태도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냥하고 배려 깊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혹시 내가 감사 인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뭔가 보답해야 하나? 라는 부담이 생기면서 관계가 점점 불편해지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조건적 친절이라고 설명합니다. 조건적 친절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친절은 본래 타인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인데 조건적 친절은 오히려 타인에게 긴장을 줍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언제나 보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관계는 진정성이 사라지고 표면적으로만 유지되는 얕은 관계로 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엔 다정하고 따뜻해서 호감이 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그에게 충분히 고마워하고 있는 걸까? 하는 압박을 느끼게 만든 사람. 그의 친절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의무가 되었고 결국 피곤함만 남게 된 경우 말입니다. 이런 순간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의 친절은 아마도 진심이 아니라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는 늘 미소 짓고 상냥하지만 그 친절 속에 숨어 있는 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끝없는 욕구. 바로 이것이 겉은 친절하지만 가까이 하면 위험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겉은 친절하지만 가까이 하면 위험한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겉으로는 갈등을 피하는 듯 보이지만 은근히 타인을 조종하려 드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거나 공개적인 대립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미소를 띠고 괜찮아요. 저는 다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의 괜찮다는 진짜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이끌기 위한 은밀한 조종의 기술이라는 사실을요. 예를 들어 한 친구가 늘 모임 장소를 정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무데나 좋아. 네가 정해. 처음엔 배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장소를 고르면 그는 모임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거나 이후 은근히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을 흘립니다. 결국 모임의 분위기는 어색해지고 사람들은 다음번부터 그의 눈치를 보며 장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도록 만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간접적인 조종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늘 다정하고 수능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의도를 은근히 드러내면서 상대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사실상 이미 조종당한 결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방식을 수동적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대립하기보다는 무언가를 숨기고 돌려 말하면서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위험한 이유는 이런 관계 속에서는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늘 평화롭고 서로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쪽이 다른 쪽을 은근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직접 이야기할 수 없으니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표면 아래에서만 쌓여갑니다. 그리고 결국 관계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늘 괜찮다고 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뒷얘기를 하거나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이미지를 흐려놓은 경우, 혹은 마치 본인은 희생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결국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경우, 그때 느꼈던 묘한 불편함과 피로감, 바로 그것이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친절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은근히 상황을 통제하려는 조종의 기운이 감지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는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계속 이용당하는 구조 속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사랑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관계의 흐름을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이끄는 사람. 이것이 바로 겉은 친절하지만 가까이 하면 위험한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겉은 친절하지만 가까이 하면 위험한 사람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 모든 친절의 계산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늘 상냥하고 도움을 주고 웃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을 계산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그 친절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 상사는 늘 부하 직원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아침마다 어제는 잘 쉬었어? 하고 물어보고 점심 식사 자리도 챙겨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그는 그동안 쌓아온 친절을 근거로 말합니다. 내가 평소에 얼마나 챙겨줬는지 알지? 이번 프로젝트는 네가 좀 더 책임져 줘야겠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의 친절은 진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언젠가 더 큰 대가를 요구하기 위한 투자였다는 사실을. 이런 사람들의 위험성은 친절이 단순한 인간적 교류가 아니라 거래의 수단으로 변질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조건부 계약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따뜻함과 신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건네는 친절 속에 늘 보이지 않는 계산서가 따라온다면 결국 관계는 불안과 피로로 가득 차게 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런 태도는 진정성의 부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짜 친절은 결국 비진정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진정한 친절은 그 순간에 끝납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계산된 친절은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요구하며 결국 관계의 순수성을 오염시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던 친절이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으로 바뀐 순간 말입니다. 왜 저 사람은 이렇게까지 잘해줄까? 혹시 나중에 뭔가를 요구하려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그 친절은 더 이상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 느끼는 불편함이 바로 계산된 친절의 그림자입니다. 과도한 호의, 지나친 호기심, 조건적 친절, 은근한 조종, 계산된 친절. 이 다섯 가지는 모두 겉으로는 호의와 배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할수록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관계를 이어간다면 결국 지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친절이 위험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진심으로 베푸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차이를 구별하는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상대의 친절 속에 과도한 의도나 계산이 숨어 있는지 아니면 순수한 배려인지 살펴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관계를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친절 뒤에 숨겨진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겉은 친절하지만 가까이 하면 위험한 사람들. 그들의 다섯 가지 특징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분명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친절은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들지만 가짜 친절은 삶을 소모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계산된 친절이 아닌 진심 어린 친절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친절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친절이 진심인지 계산인지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